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요새 부동산 값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이 채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과연 청년들을 위한 서울의 아파트 값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맞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혼부부가 시작하기 좋은 소형 아파트 17평형대는 아무리 비싸봤자 2억 원 안으로면 충분하다라고 답합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비싼 느낌인데 그동안 물가라든지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아무리 요새 건축 자재라든지 인건비 등 건축에 대한 비용이 올라갔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못해도 용적률 300% 이상의 아파트 층수가 20층 이상 되면은 분양가가 2억 정도만 돼도 충분히 소형 아파트를 만들어 팔고도 이익이 남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이 아파트 값이 최소 5억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싸게 파는 게 맞냐고.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가격이 한마디로 미친 비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사실 집이라는 게 모든 물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은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 평균 20년만 지나면은 잔존 가치는 0원이 됩니다. 물론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중간중간 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추가로 편의시설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수명을 늘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40년이 지나가면은 건물로서는 일반적인 수명은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보면은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여러 승강기 등 시스템, 시설에 녹이 슬거나 구닥다리가 돼서 현재의 새로 만들어진 건물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락함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해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상계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서 딱 40년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문제점이 바로 주차 공간이 부족 때문에 항상 전쟁을 치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즉, 아파트의 문제점은 당시의 트렌드를 따라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정작 몇십 년 후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단체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런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값이 수억 원대 비싼 것에 한마디로 미친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비싸게 부동산을 주고 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은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잔디가 있는 마당에 일반적인 개인 주택에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면서 일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 정말 이주민이나 이민자, 노동자라든지 저소득층, 한마디로 사회 비주류 계층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거주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서 만들어진 싸구려 주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식이 서양 영화를 보면은 아파트에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는 로맨스 영화라든지 마치 스파이더맨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도시를 보면서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보통 대부분 생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정말 뉴욕 같은 맨하탄 같은 경우라 그렇지 맨하탄만 넘어가도 일반적인 브루클린이라든지 한인이 많은 퀸즈 같은 곳만 가도 대부분 일반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뉴욕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맨하튼 섬만 벗어나서 다리만 지나가도 전혀 다른 평지의 주택가가 쫙 펼쳐진 풍광이 완전히 다른 모습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파트 선호도가 기괴하게 높은 것은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너무 많이 살고 또 높은 강도의 노동력에 비해 외국처럼 일반적인 여가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개인 주택보다는 편리함이 극대화된 아파트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높은 경우,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출산율은 꺾여졌고 베이비 부모 50년대 전후 출생한 지금의 가분수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이제 노안으로 인해 점점 사망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주택이 공동화 현상은 일어나서 일본이 빈집 1000만 채 시대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도래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 주택 가격을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도쿄 같은 경우 시내 중심지나 유흥가, 이렇게 신주쿠, 미나토, 시부야 같이 익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유명한 곳 빼고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2억 원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4억 원을 주면은 웬만하면 정말 좋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현재 도쿄 아파트 시세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곳이라든지 신주쿠 지역 같은 곳에서 정말 초호화 아파트나 빌라를 짓는 경우에는 버블 경제 시대의 정도의 비싼 주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에피소드에서도 이미 얘기했듯이 일본의 청년들은 부동산 거품에 대한 환상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비싼 주택을 소유할 욕심이 없습니다. 즉 이런 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지만은 이제 부동산 하락세가 본격화가 되고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가격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수입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비싼 아파트를 구매할 신규 수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나 이에 결탁한 언론들은 해외 유명 도시, 무슨 파리나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고가의 부동산을 언급하며 부동산에 대한 높은 가격을 보도하고 가격을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로 국민들을 호도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반가 아파트도 아니고 장기 전세주택이니 공공임대주택이니 해서 임대료는 받으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빌미로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린벨트도 풀어서 정작 매매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에 배만 불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식주 중에 주는 중요한 삶의 요소인데 기본 소형 아파트만큼은 LH에서도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만들면 1억 원대도 충분히 분양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신규 주택은 공급시장은 이미 일반 청년들이 살 수 없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수많은 정관계 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이 결국 부동산 건설업체와 결탁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기득권층은 이런 건설업체나 관련 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 상인 같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많습니다.
일례로 동네 골목의 시장에서 생선가게나 반찬가게 등을 운영해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일해온 많은 전후 베이비 부모 중에 지금이 고령층 상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본인 집뿐만 아니라 세놓고 있는 집이 있거나 건물들도 따로 있을 만큼 의외로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즉 이런 연령대 사람들은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장사는 안 돼도 정작 자신이 부동산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은 초근 목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MZ 청년들의 삶의 태도와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은 사람들이 기대 심리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로 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성세대들의 퇴진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치 6.8 혁명 때의 기성 꼰대 정신이 거부되어 변화해 왔듯이 부동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주의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가격이 2억 원대면 충분하다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지 출발점이 리셋되는 경제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청년들은 해외 나가든지 해서 힘내고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